아니, 우리 다섯 식구 목숨값이 고작 120달러였어? 정말 이대로 더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게, 여기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 내 동생이 한국에 살거든. 전화 한번 해볼래? 한국인 남편을 따라서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된 미국 여자 아일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었고, 결국 자격증을 따고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저와 대학 생활하며 연애를 이어오게 되었고, 저 때문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근무 후 저와 결혼도 하고 자녀 셋도 낳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가 꼭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남편의 고향인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취득한 회계사 자격증인 AICPA가 있으면 한국의 대형회계법인에서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직업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우가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하는데 직업적인 걸림돌이나 다른 부가적인 어려움은 없었고 100% 저와 남편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곳 미국에서 그런 결심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한국을 선택했고, 지금은 한국에서의 너무나 완벽한 삶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셋이나 양육하고 있는 저희 집은 더욱더 한국 생활이 너무나 편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 고향인 미국에서의 삶이 익숙했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원래는 자격증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회계사 커리어를 한국에서 시작하려는 남편이 저 때문에 계획을 틀어서 먼 타지 미국에서 정착해야 하는 그런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다른 집안들처럼 자녀를 출산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임신에서 쌍둥이가 임신되는 바람에 원래는 2명이었던 자녀 계획이 셋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편이었어요. 저는 기존에 살았던 평범한 지역에서 남편 덕분에 고소득층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의 주택단지로 이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죠. 이곳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정말 쾌적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몰랐지만 그때는 늘 걱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첫째도 그렇고 쌍둥이들도 그렇고 모두들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병원에서 저희 가족은 VIP 대접을 받았고요. 남편의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병원은 매우 먼 거리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때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 병원으로 가야 했고요. 고소득자인 남편의 월급으로도 저희는 저축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30년 분할 렌탈인 이 집값을 부담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그만큼의 돈이 병원비로 지출되는 달이 너무나 빈번하고 잦았습니다. 뭔가 금전적인 계획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갑작스럽게 병원비로 과대한 지출이 생겨버려서 계획하던 것이 미루어진다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자녀를 셋이나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소득에 의존해야 했고 생각보다 가정을 꾸려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아침과 밤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주변의 감기 환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개인 위생 방역 따위는 안 하는 것으로 들통나버린 수많은 미국 사람들 때문에 전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저희 가정에도 찾아오게 되었고 첫째 아이가 극심한 고열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차를 운전하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병원이 엄청나게 비싼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희가 이 병원 VI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여기는 VIP라며 접수도 빨리 해주고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 병원에서 20만 달러 넘게 쓰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링겔과 약 투여로 아이의 열을 내렸고요. 병원에서 한참을 있다가 아주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3,500달러의 말도 안 되는 진료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죠.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만 괜찮으면 되었으니까요. 남편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딱 이때까지만요. 남편은 자신 포함한 5명을 안전한 우리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매우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그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새까만 사람들 여럿이 무리지어 나타났고 그들은 차의 앞과 뒤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남편 쪽 창문을 두들기더니 차 안에 식구가 많은데 5명의 목숨값이냐 지폐다발이냐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며 여기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당신의 아이가 소중하면 나의 배고픔도 소중한 감정이라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줄 안다며 그 자리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뺏겨버렸고요. 그다지 큰 돈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해하고 돌아갔습니다. 겨우 120달러도 안 되는 돈을 벌어가겠다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120달러가 우리 목숨값이라니 미국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상식밖에 행동을 하고 그것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비싼 의료비에 펀치를 한 방 맞고 밤길에 가족들과 함께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범하게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아직 첫째도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지역에서 학교에 보낸다면 소득이 높은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학비도 높을 것이고요. 남편이 고소득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을 쉬게 된다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이기도 했죠. 사실 이런 문제는 미국의 많은 고소득층이 겪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딜레마가 저희 집에도 있었지만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최악의 하루를 겪고 나니 앞으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냐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사실 이런 미국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는 매우 무리해서 이렇게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안에서는 몰라도 이렇게 밖에 다니다가 마주치는 위험 같은 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전국 뉴스에 나올 이야기라는 말을 했죠. 한국의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남편은 20대의 청년이 술을 마시고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전국 뉴스에 나와버린 적도 있었다는 말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겨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단순 폭행 가지고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폭행은 하루에도 수십만 건, 아니 수백만 건씩 일어나는 것이라서 아무도 관심도 없거든요. 길거리에서 시비 걸며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하루 건너 한 번씩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고작 저런 걸로 뉴스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의 뉴스 내용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아주 스케일이 다르고 미국에서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고 갈 수 없는 지역,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국의 분위기가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날 동네 주부들과의 모임 자리에 가서 어제 겪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따뜻한 말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가서 살아봐야겠다는 고민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자기 동생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로 주변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일은 평생 살다가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더 잘 알지 않겠냐면서 고민을 해보고 현명한 결정을 해보라는 말도 해주었죠.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일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일이 평생 살아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충격을 먹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한국의 분위기와 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그냥 한국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안전과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저희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직이 결정났습니다.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진행되었어요. 저도 이렇게나 빨리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급하게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남편보다 2주 정도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던 2층짜리 주택이 아니라 높은 아파트 건물의 한 칸을 차지하면서 살아야 했고, 주차장에는 저희 집 자동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대의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들과 섞여 있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분위기는 미국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디에나 많이 있으니 어디를 가나 무서운 기분이 들지 않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국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데워서 난방을 했던 미국의 집과 달리 한국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난방을 강하게 할수록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는 느낌마저 받았던 미국 집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난방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피부가 갈라진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잔병치레도 매우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도 몸이 약했던 첫째가 약한 감기 기운을 보였고, 고열을 동반하지는 않았지만 더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약을 처방받아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미친 듯이 놀라버렸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고작 $10라니. 물론 미국에서는 응급실을 이용했었고 밤시간 진료라서 할증에 할증을 더한 것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의 일반 병원은 저희가 미국 병원 응급실에서 VIP 대접을 받았던 것보다 진료 대기 시간이 짧았고, 의사 선생님은 정성스럽게 해주셨거든요. 한국 정부가 잘 구축해놓은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한국은 정말 돈이 남아도는 것인지, 어떻게 미국보다 수십 배 진료비가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연하게도 미국의 직장에서보다 한국의 직장에서 더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받는 돈으로 가정을 겨우 운영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와 남편의 미래,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 달 벌어서 그 모든 벌이를 모두 소비해버리는 미국 사람들의 습관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벌던지 그 돈을 모두 써버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두는 게 제 성격에도 더 잘 맞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남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을 하면서 문화적인 차이가 매우 적고, 물론 미국에도 미국의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편안한 마음이 든다고도 해요. 가끔 야근하며 늦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퇴근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 미국에서보다 더 만족스러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쓰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도 유치원에 보냈는데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많고 아이들도 더 좋아해요. 미국에서는 또래 친구들에게 종종 기분 나쁜 말들을 듣고 왔다며 울었던 날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이곳 한국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 지금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논다고 해도 제가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TV를 켜면 놀이터에 CCTV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한 동네 주민들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희 아이들 좀 같이 봐달라고 하면 정말 책임지고 잘 봐줘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 집 아이들을 봐줄 때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다른 집 아이를 봐달라고 했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작은 부탁을 어려워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요. 저도 그런 한국 사람들을 따라서 작은 부탁은 거절하지 않고 대부분 들어주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예전 결혼 전에 남편이 혹시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가볍게 던진 적이 있는데, 더 듣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싫다고 했었던 과거 일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때 일을 남편에게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미국에서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감사한 거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오니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생겼고요.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